이냐시오 실로네. 허무주의 철학자 이냐시오 실로네는 1900년 5월 1일 이탈리아의 어떤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소지주였으며 어머니는 수직공이었다. 그는 17세 때에 이미 당시의 노동단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때 그는 아페닌 산맥에 있는 그의 산악지방의 노동단체 서기장으로 있었다. 그의 최초의 과업은 전쟁을 반대하기 위한 조직체의 조직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는 재판을 받게도 되었다. 1921년 그는 파시즘의 성장을 반대하다가 투옥된 후 추방되어 나중에는 1930년 스위스에 정주하게 된 것인데 그는 그렇게 되자 당과도 인연을 끊게 되었다. 1940년 그는 이탈리아 사회당 의사부 책임자로 있게 되었다. 그는 또한 여러 소설을 쓴 바도 있으며 그 중에는 그의 산악지방의 동향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 폰타마라와 빵과 포도주도 있다. 그는 결혼도 하고 현재 로마에서 살고 있다. 동료의 선택은 최근에 쓰여진 것으로서 그것은 또한 런던에서 발간되는 잡지와 뉴요크에서 발간되는 잡지 불화에도 실린 바 있다. 여기에 실은 글은 그 일부로서 실로네 씨의 허락을 얻고 옮긴 것이다. 동료의 선택 19세기까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던 정치, 사회적 신화의 대부분은 지난 40년간 붕괴되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로 이러한 신화들을 나침판과 같이 여기고 살고 있던 일부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막연하고 애매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막연과 애매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상태는 자본주의와 반자본주의라는 일반 위기의 일국면이다. 우리들은 오늘날 인간의 행동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 무엇이냐 하는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재평가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이 비록 그의 보조적인 양상에 있어서도 문학적 오락의 대상은 아니다. 세상에는 자기네의 이발, 자기네의 넥타이 맨꼴, 말하자면 자기류로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을 해석하는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도 언제나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보다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위기의 시대가 결국 더 험악한 결과들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본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불행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지난 30년간 여러 국가에서 자살을 한 문필가들의 수는 일찍이 보지 못하던 엄청난 수에 도달하고 있다. 이들 자살 사건의 일화들이 표면상으로는 비록 모두 서로 다를지 모르나 그 부분은 어떤 공통한 원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즉 이 원천은 니체가 말하는 현대의 허무주의인 것이다. 나는 문필가들의 생활은 그들의 저서보다는 의의를 적게 가지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지 않는다. 나는 우리 시대의 당혹, 권태, 그리고 혐오할 만한 특징에 대한 센스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나의 마음은 하이데거, 야스퍼스, 그리고 사르트르의 저서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에센인, 마야코프스키, 에른스트 톨러, 쿠르트 투촐스키, 슈테판 스파이크, 크라우스만, 드류라 로첼레, 에포 마티에센, 세자르 바베즈, 그리고 기타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문필가들의 자살 사건에 향하게 된다. 박해, 추방, 빈궁, 질병, 변태, 우리들이 이것들을 한 이름으로 부른다면 이것들은 무서운 유령의 때처럼 생각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유능한 사람이 그렇게도 절망적이고 비참한 최후를 가지려고 한 데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위에서 말한 유령의 때 중의 한두 가지가 그 원인으로서 표면상으로는 열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죽기 전에 쓴 최후의 유서라든가 혹은 친구들에게 최종적으로 자기들의 심정을 숨기지 않고 터뜨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는 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삶을 위한 노력이나 인생의 허무성에 고민하고 실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자살 사건은 그렇게 쉽사리 잘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살하게 된 이유가 어떤 정권에 있다고 하여 그 책임을 정부에 지우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잘못이 될 것이다. 이것은 자살 사건들이 소련, 미국, 그리고 서구라파에 있는 서로 상이한 정부 밑에서도 다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비관주의의 해독스러운 영향이 그들의 자살에 책임이 있다고 그것을 비난할 수도 없다. 마야코프스키는 승리를 거둔 혁명을 구가한 시인이었으며 그리고 스바이크로부터 바베저에 이르기까지의 그 외의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난 사회의 휴머니즘 혹은 종교적 전통의 깊은 뿌리를 받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위의 설명과는 반대로 참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리라. 그들 중 어떤 분들이 고민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된 것은 엄밀히 말해서 그들이 철저한 비관주의자가 못 되었기 때문이며 즉 그들은 그들의 주의 사상과 그들의 예술에서 고민을 추방하였기 때문이라고. 압제는 진지성보다도 더욱 치명적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태폐는 이러한 비관적인 일화가 있기 전에 이미 시작한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